신라 경순왕은 왜 울산에 잇따라 절을 지었나? 경순왕은 통일신라 말인 927년 11월에 즉위했는데 929년 경순왕 3년 진흥왕 때 창건한 동축사를 중창하고 930년 월봉사, 931년 옥천암, 932년 백양사를 창건하는 등 1년 단위로 울산의 동부 권역에 사찰을 지었다. 울산 향토사도서관, 향토사답사회 회원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4곳의 사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분담해 각자 발표하기로 했다. 남구문화원에서 출발한 회원들은 사찰이 창건된 순서대로 돌아보았다. 동구 남목 마골산에 있는 동축사는 통도사의 말사로 창건설하는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서축인도의 아유광화 속하왕이 석가 삼존부를 주조하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인연이 있는 국토에서 장육 존상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일불, 이보살의 모형과 황철 5만 7천근, 황금 3만 푼을 큰 배에 실어 보냈다. 배는 오랜 세월을 거쳐 하곡현, 사포현, 방구동 유적 추정에 닿았다. 하곡현의 관리가 왕에게 보고하니 왕은 배가 닿은 곳의 동쪽 가장 높고 깨끗한 곳에 절을 짓고 그 모형을 봉안하라 명하여 573년 진흥왕, 34년 동축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배에 함께 실려있던 그 황철과 황금은 왕경경주로 옮겨져 장육 존상이 주조되고 이는 황룡사에 봉안했다. 현재 동축사로 불리는 곳이 창건설화 속의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진흥왕대에 건립한 사찰이 산지 가람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과 방구동 유적과 연결된 서원산의 동축사로 추정되는 중육사의 유적이 발굴된 점, 조선시대 고지도에는 동축암으로 표기돼 있는 점과 울산부읍 지천 832년에 동축암은 동대산에 있다고 기록된 점이 그 의견을 뒷받침한다. 현재의 동축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를 지나면서 중건과 중수, 중창을 거쳤다는 점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울산광 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인 동축사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기단의 면석이 일부 사라졌지만 신라시대 전통 양식인 중층기단이며 탑신부의 몸돌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이뤄진 점과 상륜부와 탑신부의 재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범종각 뒤편으로 관일대에 오르면 소나무가 어우러진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두꺼비를 닮았다고 서맘이라 한다. 바위에는 부상효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시대 울산 감목관을 지낸 원유영이 쓴 것으로 동해. 해 뜨는 곳의 새벽 광채를 의미한다. 동축사는 예로부터 명승지로 시인 묵객의 한시들이 남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안부의 동축사 가는 길, 홍세태의 동축사, 월화스님의 동축암 등이 있다. 울산에는 함월산이 여러 곳 있는데 각각 다른 지역에 분포한다. 지명학자에 따르면 함월산의 뜻은 절을 품는 산이라 한다. 동구 함월산에 있는 월봉사는 통도사 말사 중 하나로 930년 경순왕 4년 성도율사가 창건했다. 성도율사는 계율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승려였다고 한다. 1700년 이후로 2차례 중건한 기록이 있다. 월봉사의 창건 일화로는 옛날에 한 고승이 방어진 바닷가를 거닐던 중 함월산을 보니 바다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야 할 딸이 산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길지라 여겨 훗날 대찰이 들어설 자리라고 예언했다고 전한다. 1991년 상훈스님이 대웅전, 삼성각 등을 모두 현대식으로 개축했다. 유물로는 대웅전에 있는 석불자상이 있다. 1919년에 승려 조한회가 화주가 되어 신중탱화를 불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1936년 90명의 신자가 시주에 영산회상도를 조성했는데 현재 통도사 박물관에 있다고 하며 1939년에 조성된 칠성탱화는 삼성각에 있다. 북구 무룡산 매봉 자락에 있는 옥천암은 931년 경순왕 5년 창건한 암자로 통도사의 말사다. 창건자는 알 수 없고 창건 당시에는 오봉사로 불렸다가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옥천암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고려시대인 1375년 우왕 1년 원음대사가 중창한 이후 조선 후기에 중건과 중수가 여러 번 있었다. 현재 가람 배치는 대웅전, 산신각, 요사체로 이뤄져 있다. 중구 함월산에 있는 백양사 역시 통도사의 말사로 932년 경순왕 6년 백양조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78년 연정선사가 중창하고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여러 번 중창과 중건을 거듭했다. 울산광 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인 백양사 석조부 도승탑는 비교적 대형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정각형의 평구형 찌부러진 공 모양 탑신을 지닌 전형적인 조선 후기 양식이라 한다. 경내의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대웅전의 공포 형태가 다포의 유기공으로 굉장히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웅전 오른편의 삼성각은 한국 불교에만 보이는 독특한 건물로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시는데 밖에서 유입된 신들이므로 건물 이름을 전이라 하지 않고 각이라 칭한다. 대웅전 왼편의 응진전에는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 석조 아미타 3존 불좌상과 제26호 아미타 3존 후부롱탱화, 제27호 신중탱화가 있다. 아침부터 반나절 동안 회원 각자가 맡아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네 곳의 사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건 시기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와 시대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었고 회원 각자의 관점이 녹아있는 풍부한 해설로 탐사하는 내내 흥미가 이어졌다. 맨 처음 의문으로 돌아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때 울산 동부의 사찰 창건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축에 배가 닿았던 울산왕은 여러 기록과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미뤄보아 서역과의 교류 거점이었으며 신라의 왕경경주로 향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울산왕으로 추정되는 현 방구동 일대는 호족 방윤웅의 근거지였다. 방윤웅은 신라 후기 해상 무역으로 울산 지역에서 가장 흥성했던 호족이다. 박윤웅은 고려에 기부하면서 2등 개국 공신에 책봉된다. 태조는 그런 공로를 높이 울산 지역을 흑례부로 승격시키고 박윤웅이 다스리게 했다. 이렇듯 신라말 혼란스러웠던 삼국의 정세에 지방 호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천년 신라의 운명은 쇠락의 길을 걷는다. 경순왕 때 이어진 불사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심을 향한 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